그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 고성이가 속으로 되뇌던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집착으로 변했는데요. 전 남편의 잘못으로 망가진 한 집안, 억울하게 무너진 한 남자, 그리고 남겨진 아이. 지은호의 존재는 성희에게 빚이자 벌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성희는 이미 재혼을 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했는데요. 겉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남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은호를 찾지 않으면 평생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강박이 성희를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남자는 함께 웃으며 세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끝내는 서로를 무너뜨린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고성희의 전남편 한도연과 지은호의 친아버지 지강우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중마고우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뛰놀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장래에 대한 꿈도 함께 나눴습니다. 한도연은 날카로운 두뇌와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강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성품과 타고난 리더십을 지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다 청년이 되자마자 둘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업이었는데 두 사람의 성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도연은 날카롭게 숫자를 관리하고 전략을 짰고 지강우는 사람들을 이끌며 투자자와 고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에서 젊은 사업가 신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잘 나갔습니다. 고성희도 바로 그 무렵 한도연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그만큼 유혹도 많아졌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수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지강호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데 그래서인지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승부를 좋아했고 더 큰 돈과 더 큰 성장을 위해 위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더 위로 못 올라가.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달려야 한다라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는데요. 처음엔 지강훈도 그 열정을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해외 투자의 실패였습니다. 한도연이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큰 손실을 불러왔는데요. 지강훈은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한도연은 겁쟁이 소리 듣기 싫으면 날 믿어라며 밀어붙였던 일이었죠. 결국 손실 규모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린 겁니다. 한도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잘못을 지강훈에게 떠넘겼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언론에도 심지어 법적인 서류에도 지강훈의 서명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모든 게 지강훈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죠. 도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밀어붙인 거였잖아. 강훈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근데 내가 무너지면 너도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네가 맞는 게. 말도 안 돼. 우린 친구잖아. 같이 시작한 건데 왜 나 혼자 무너져야 해? 지강훈은 배신감에 휘청였고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업가에서 졸지에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사람들의 신뢰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지강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국 책임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진실을 아는 고성희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왜곡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한도연의 치밀한 조작과 배신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강훈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연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는 손에 편지도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업 실패 후유증과 심적 고통 때문이라 추측했지만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걸까? 확실한 건 한도현과 지강훈이 함께 쌓아 올렸던 세상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후 고성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집착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바로 지강훈의 딸 지은우였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남편의 죄를 갚는 길이라고 믿게 된 거죠. 내 남편이 저질렀던 잘못 내가 대신 갚아야 해. 지은우 그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성인은 이미 재혼을 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했는데요. 겉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남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은우를 찾지 않으면 평생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강박이 성희를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희의 수소문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몇 년 전 사업계로부터 사라진 지은우의 가족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놀랍게도 지은우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어요. 지은우는 고성이가 사는 도시에서 홀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우는 무너진 집안에서 홀로 버텨내며 디자이너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온 그는 고성이가 직접 찾아낸 유일한 과거의 증거이자 속죄의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성이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상하기 위해 지은호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파격적인 디자인 의뢰를 제안하며 지은호에게 기회를 주는 듯 다가가지만 속으로는 전 남편이 저질렀던 잘못을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뜨린 집안의 자식이 결국 내 손에서 빛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속죄다. 그렇게 고성이는 은밀히 지은호를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한때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이 너무 허무했기 때문에 사랑이란 결국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성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혼도 사랑보다는 안정과 권력을 위해 택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지은호와의 대화 속에서 그 진솔하고 꾸밈없는 태도 속에서 고성이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아했어요. 왜 재벌가 안주인이 굳이 자신 같은 디자이너를 챙기고 도와주려 할까? 단순히 일이 필요했다면 다른 유명한 디자이너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은호는 몇 번이고 물어보려다가도 고성이의 묘한 눈빛과 가끔 흘리는 의미심장한 말들 때문에 차마 묻지 못했어요. 지은호 씨 사람은요 때로는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서 발버둥칠 때가 있더라고요. 고성이가 무심히 던진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 역시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빚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홀로 버티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인물이었죠. 그래서인지 고성이의 말 속에서 어떤 공통된 상처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직감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곁에 두려는 이유가 단순히 프로젝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지은호가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둘 접하면서 우연히 고성이의 첫 번째 남편과 자신이 얽힌 낯선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전 지은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뒤에는 고성이의 첫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 남자가 손해를 피하려고 지은호의 가족을 희생양 삼았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기록이 드러난 거예요. 지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어쩌면 이 모든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숙명적인 대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상처 입은 과거가 닮아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공허함을 메우고 싶어서였을까요? 고성이는 점점 더 지은호를 놓지 못했고 지은호 역시 이 여자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같은 취미와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죠. 이 둘은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꿰뚫고 있었고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성재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지은우였습니다. 성재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은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은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저리게 아픈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지은우가 이 지역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성재는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고성이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지은우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은우가 이 지역과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성희의 접근은 항상 미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친절이나 조언 같았지만 그 안에는 지은우를 보호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삼각관계의 긴장감이 폭발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우가 이지혁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려던 순간 박성재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성재는 마음이 무너지는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 앞에서 웃는 거야? 왜 내가 아니라? 성재는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성재를 따로 불러서 조언을 건넸습니다. 성재야, 내 마음이 진짜라면 솔직하게 표현해야 해. 하지만 절대 지은우를 괴롭히면 안 돼. 마음을 숨기면서도 배려해야 해.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남았습니다. 마음을 표현할까 아니면 친구를 배려할까? 성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단순히 지은우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성희 자신이 지은우와 성재, 이 지역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긴장과 책임감, 그리고 집착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성희는 결국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해. 하지만 성희의 개입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옵니다. 박성재는 성희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길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은우는 성희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의심이 교차합니다. 결국 고성희의 은밀한 개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삼각관계의 심리적 폭발점이 됩니다. 서로의 감정이 엇갈리고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모든 실타래가 엉켜있는 가운데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치밀하고 복잡하게 감정과 속셈이 뒤섞인 채 전개됩니다.